안녕하십니까, 우인석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5번째 질문, 용접 중 운봉과 위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이거는. 하지만 간단하지만 이해하고 느낀 어떤 그 이론을 실제 이 손으로 용접을 할 때 우리가 구현하고 적용시키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이 남이 하는 행동, 그냥 그 가르침을 따라서 연습해서 스스로 깨닫기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빙을 왜 해야 되고 운봉을 왜 하는지 아주 단순한 이치이지만 한 번쯤은 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연습에 적용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운봉법에 얘가 나와 있고 여러가지 운봉법, 직선 비드, 위빙 비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처음 용접 접하는 사람에게 주는 정보치고는 되게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운봉법, 용접봉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움직여 비드를 형성하는 것을 운봉법이라고 하며 용접 작업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가 된다. 비드의 넓이, 용접 자세 등에 따라서 적당한 운봉법을 사용해야 좋은 용접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용접봉을 용접선에 따라 직선으로 움직이면 직선 비드가 되고, 스트링 비드, 용접봉을 좌우로 움직여 운봉하는 것을 위빙 비드라고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직선 비드와 위빙 비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직선 비드 1. 용접봉을 용접 진행 방향으로 70에서 80도 기울이고 좌우에 대하여 90도가 되게 한다. 2. 주로 박판 용접 및 홈 용접의 이면 비드 형성 시 사용한다. 자, 여기는 정말 이 직선 비드는 맞습니다. 여기 주로 박판 용접 및 홈 용접의 이면 비드에 사용합니다. 왜냐면 얇은 판에 넓은 비드를 낼 일도 없고 또 홈 용접에 이면 비드를 낸다는 거는 또 넓은 비드를 내는 경우가 아니고, 그럴 때는 좌우로 움직일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 뒤로 거의 좌우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용접 비드를 직선 비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빙 비드 위빙 비드 1. 용접봉은 용접 진행 방향으로 70에서 80도 경사시키고 좌우에 대하여 90도가 되게 한다. 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용접 진행 방향, 나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진행할 건데 얘를 이쪽으로 약간 70에서 80도 기울이고 이쪽은 90도가 되게 하랍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나가라는 거죠. 또는 이렇게 해 나가든지 이렇게 하든지. 2번 위빙 운봉폭은 심선 지름의 2배에서 3배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심선은 전기 용접에서의 용접봉, 이 용접봉 안에는 심선이 있고 2.6, 3.2 심선이 있고 그 심선을 둘러싼 피복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2배 내지 3배를 여기에서는 그냥 어떤 이유로 정해놓은지 모르겠지만 정해놨습니다. 3.2파에 사용할 때에는 9.6 정도의 비드폭, 한 10mm 정도의 비드폭으로 하면 좋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레이터 발생과 언더컷 발생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아, 정말 이런 거는 당연히 움직이는 거 잘못 움직이면 크레이터 발생하죠. 왜냐면 녹았던 물이 옆으로 이동해버리면은 모재가 녹은 물이 옆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파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 파먹은 데에다가 내가 다시 쇳물을 공급을 안 해주면 파먹은 그대로 굳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언더컷이 되겠죠? 자,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아래보기 용접해서 직선, 소파형, 대파형, 원형, 삼각형, 각형. 아래보기 T 용접해서 대파형, 선전형, 삼각형, 부채꼴, 지그재그형. 경사관 용접, 대파형, 삼각형. 수평 용접, 대파형, 원형, 타원형, 삼각형. 위보기 용접, 반월형, 팔자형, 지그재그형, 대파형, 각형. 수직 용접, 파형, 삼각형, 지그재그형. 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이게 각 자세, 그 각 용접 포인트마다 이곳은 이 직선, 이 운봉법을 써야 된다. 이때는 소파형을 써야 된다. 대파형을 써야 된다. 뭐 삼각형을 써야 된다. 이거를 다 느낀 사람은 고수라 생각합니다. 고수. 자, 저는 이 중에 뭘 느꼈냐면, 여기 수직 용접에서 이 파형에 해당하는 운봉법하고, 또 이 경사관 용접에서 대파형 용접, 이거는 정말 사용해야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 자, 그러면 왜 운봉 위빙을 하는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위빙의 필요성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접은 하나의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용접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이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풀 용접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접의 하나의 사이클은 무엇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스는 두 모재 중에 더 굵은 쪽, 더 큰 쪽, 내가 먼저 녹여야 되는 쪽에 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스가 체결된 쪽을 향해서 아크를 먼저 발생시키고, 자, 모재에 열을 먼저 가하고 모재가 용융이 돼서 용접봉, 용가제의 공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용접봉을 녹여서 그 모재에 융착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른 쪽 모재를 녹이고 열을 주고 용융이 되고 용가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용접봉을 공급해서 융착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모재와 모재의 거리를 좁혀주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접혀져 있고 이 아크 영역 안에 이 들어올 만큼 거리가 좁혀져 있으면 열을 가하고 용접봉을 공급함으로써 한 덩어리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게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방금 전에 이 한 사이클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지점에 아크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움직이는 동작 자체가 운봉입니다. 위빙이고, 자, 첫째 그런 목표가 있고, 두 번째 한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방금 전에 모재에 이 가해져 있는 열량을 다시 쉽게 내버려 두고 나서 다시 재가열하는 것보다는 이어서 그 열을 이용해서 한 사이클이 끝나자 다음 사이클로 앞으로 용접선을 따라서 전진해주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그런 일련의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그걸 이해를 했다면,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아크열을 집중시키는 하나의 목표, 하나의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용접선을 따라서 이 모재에 가열되어 있는 열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끌고 올라가는, 이동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고, 세 번째, 이 중력, 쇳물이 위에서 아래로 처지는 어떤 그런 현상 때문에 용접이 어려운데, 이 쇳물이 아래로 처진다고 해서 그냥 막 처지지는 않습니다. 쇳물이 살짝 처지려고 하다가 우리가 이 이동을 함에 따라서 이 굳어집니다. 쇳물이. 우리는 그런 현상을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 비드가 형성이 되면서 앞으로 우린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세 개입니다. 원하는 부위의 아크에 집중, 그리고 이 모재에 가열되어 있는 열을 유지한 채 용접선을 따라 이동하기 위한 이유, 그리고 중력에 의해 녹은 쇳물이 처지는 현상을
이용하기 위한 움직임, 그리고 뭐 휘핑법 이런 것도 있지만 열 관리를 위한 손놀림, 움직임. 자, 그 열 관리란 과열이 됐을 때는 열을 좀 덜 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열이 좀 부족할 때는 열을 더 줄 수 있는 손놀림. 자, 뭐 이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설명이 제가 생각해도 좀 아쉬운 게 있는데요. 경험이 더 풍부하고 좀 더 또 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은 일인입니다. 예. 자, 5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쯤으로 마무리를 짓고, 혹시 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대화는 좀 더 재미도 있고 이렇게 쉽게 풀리는데, 일방적으로 제가 전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어떤 용접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되게 좀 막막하고 어려운 게 사실 있네요. 그래서 자, 5번째 용접 중 운봉과 위빙을 하는 이유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쯤 마무리를 짓고, 6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할 때 용접할 모재의 청결 상태가 용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단순하지만 처음 용접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페인트가 칠해져 있거나 기름이 묻어 있거나 녹이 쓸어 있거나 물이 묻어 있거나, 그리고 이 그라인더 커팅을 한 후 이 엣지 부분에 벌을 제거하지 않았거나, 뭐 어쨌든 이 청결 상태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청결 상태라고 합니다. 용접할 모재의 본연의 이 순수한 쇠를 드러내게 한 상태에서 용접을 해야 청결한 상태에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6번 질문. 용접할 모재의 청결 상태가 용접에 어떤 영향을 보이는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